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4.16TV 팬 여러분,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어서 오늘도 여전히 국가의 방송 KBS와 SBS, YTN, 대한민국의 언론이 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보도가 어떻게 나갈지, 이대로 아이들을 수장을 시킬 것인지, 제대로 된 언론이 인양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지껏 속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지 않지만 혹시 압니까? 미친놈 하나 나올지. 누가 본다고 오신다고 연락이 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10분에 딱 시작할게요. 제가 1분 전에 문제해드리고. 자, 기다리시는데 지겨우실 것 같아서 기자회견문 전문을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딩으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여기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국민 여러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는 2015년도 12월 14일, 15일, 16일 3일간에 걸쳐서 진상소위, 안전소위, 지원소위 해서 3일 동안 열리고요. 매일 아침 9시 30분에서 12시, 그 다음 점심 식사를 거쳐서 1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휴식한 다음에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루에 3차례가 진행이 됩니다. 조계사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조계사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기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다른 기자님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제1차 청문회 진행한 이석태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좀 읽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가라앉는 세월호 주변에서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어선과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해경은 자신들의 선박 위에서 세월호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476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나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큰 배가 사람들을 실은 채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 활동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의 첫 번째 청문회는 이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지켜봐 주십시오. 지난 8월부터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활동으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YWC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저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작년 4월 16일에 발생한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부분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밝혀졌다고 그만할 수 있습니까?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참사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기록과 증언을 남겨야 합니다. 진실된 기록과 증언이 이루어질 이번 청문회에 국민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가능한 모든 언론이 기사를 쓰고 청문회를 중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경 등 구조 세력이 탑승객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특조위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목격자, 구조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사고 직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하여 질의하고 사고가 참사로 변하게 된 진상은
밝힐 것입니다.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의 구조군한 활동의 내용과 경과를 확인할 것입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이 해경을 비롯한 구조 세력의 활동을 조사했다고 하나 지휘부가 구조 세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들은 상급 기관에 언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들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조위는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해경 각급 지휘부 및 상황실 책임자 그리고 현장 구조 세력이었던 해경 123정 정장과 승조원, 상공구호 감장, 구절기 기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사전 조치에 대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참사 당시 해양선박 사고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양사고 매뉴얼 작성 및 실행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관계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관계자들에게도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수색 및 구조와 관련하여 과장된 정보의 유통, 시신 수습과 개인 식별, 장례 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희생자 유가족, 수색에 직접 참여한 민간 잠수사, 지원을 담당한 해양수산부, 해경 및 복지부, 해군 관계자와 국가소 관계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들은 국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현재 37명의 증인 중에서 32명이 출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증인들 대부분은 참사 당시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참사 당시 공무원을 제대로 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공개된 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증인들은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가감없이 증언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억울한 사실이 있으면 소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제1차 청문회 개최일을 공부한 12월 6일은 참사 발생 6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사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졌고 기록과 증언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600일 넘도록 참별 결과 속에서 배고픔을 기다리는 우리의 숫자들이 있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보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진실한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나와서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옆에 권영 인상규명 소위원 위원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맡겠습니다. 한겨레 국제수사입니다. 네. 그 증인 32명이 출석한다고 했는데 네. 그 나머지 5명을 출석을 안 하기로 된 건데 이 중에 좀 이른바 핵심 증인들이 좀 있는지요? 네, 그 현재 출석하겠다고 답변이 온 게 32명이고요. 그 다음에 불출석 의사를 문서로 표명한 사람 1명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머지 분들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 불출석하겠다는 말씀을 전한 건 있지만 정식으로 저희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전한 건 있지만 저희가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불출석 의견을 내신 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지금 출석을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분들도
모두 나와서 국민 앞에 그 말씀을 하실 것이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5분의 혹시 명단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명단 얘기가 그 명단을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불출석자가 아니고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주요 증인들에 현재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께서는 보좌관을 통해서 구두로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만 말씀하셨고요. 정식으로 뭐 불출석하겠다는 정식 문서로 의견을 표명하신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청문위원들 중에서 여권 위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청문회 참석을 좀 보다를 권유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참석하실 경우는 뭐 당일 청문회에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표 수리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된 상태인가요? 예, 그건 뭐 저희한테 사표를 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석동 의원도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주석해서 그 사표 수리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 그 밖에 일부 보도에 뭐 황준원 의원이 또 사퇴한 것처럼 보도가 일부 있긴 한데, 그것이 실제로 뭐 사퇴한 건지 또는 뭐 청와대나 예컨대 국회 여권 측에 사표를 제출했는지는 뭐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뭐 일부 보도에 나오긴 했는데 네. 그 김석균 해경청장도 이제 뭐 청문회 처음에 이제 불출석한다고 했다가 이제 나오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그 예. 김석균 해경청장도 좀 출석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해. 그 김석균 전 해경청장께서 불출석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전에 외국에 아마 다녀오신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 귀국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출석 영상 보냈을 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그 김석균 청장이 국내에 들어온 것도 이제 특별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청문회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 봤는데 예. 청문회 구성이나 세션 옆에는 쭉 나와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볼 만한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저 소 위원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사정 말씀을 드리면, 예, 특조위 청문회로서 하나의 단일한 주제와 그 내용을 가지고 3일 전체 청문회를 진행하지는 못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참사 초기 구조 상황을 큰 주제로 해서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자 지원 세 파트로 나눠서 좀 약간은 연관은 있지만 또 독자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모아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구조와 관련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하자라는 것을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참석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보좌관이 구두로
출석 못한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던 것이고요. 뭐 이러저런 사유 때문에 불출석한다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비공개로 말을 하면 의사를 밝히면 비공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청문회 때 비공개 규정 내용이 얼마나 아니, 끝에 말씀 좀 잘못해요. 비공개는 이제 좀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미리 앞서서 뭐 굳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할 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충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에 비공개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요. 그 규정된 이외의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비공개 요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제 비공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 두 분이 증인 중 두 분이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1차 심사한 결과로는 비공개 사유로서는 소명이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비공개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소 위원장께서 뭐라 그럴까 아까 약간 뭐 겹치긴 하지만 뭐 특별히 어떤 역점을 두는 뭐 그런 요번에 청문회 의미라고 할까 좀 보충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이 진상규명 관련해서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진상규명이라는 게 참사 원인 규명이랑 구조 분할 크게 두 흐름이 있고 이제 언론 관련이 따로 또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도 참사 원인에 이제 그 중요한 의미를 두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조가 안 된 부분에 그걸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청문회는 구조에서 특히 참사 초기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가 들어온 8시 52분부터 사실은 배가 다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은 10시 30분 그리고 마지막 구조가 됐던 한 10시 한 12, 3분 이런 상황이 그야말로 이번 참사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점이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이런 대형 참사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해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운법에는 승객이 조타실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 조종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보통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해경이 조타실에 접안을 해서 선원을 구해놓고는 선원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해운법의 기본 규정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구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환구호법이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황 대처라든가 지역 구조본부, 광역 구조본부, 중앙 구조본부 이런 구조본부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법이 매우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운법이나 순환구호법 같은 거는 사실 기본적인 법 아니겠습니까? 특히 해경이나 이런 해상 관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졌더라도 이런 참사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현재
일부 책임자 관련자들 처벌이 있는데 여전히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책임자 처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족 사회TV입니다. 왜 국회에서 안 열리게 돼 있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국회 왜 국회가 아니었냐? 네네. 네. 뭐가 청문회 장소가 여기요. 청문회 장소가 이제 청문 장소. 예예. 예, 국회를 저희가 계속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유의 그 청문회가 아마 국회에서 예가 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무슨 국회 쪽 관련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인근 YWC 대강당에서.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예. 과정 자체가 약간 촉박했을 거라는 느낌은 막연하게 드는데요. 네. 좀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좀 촉박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좀 이제 검찰 수사나 재판 기록, 감사 기록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특조위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청문회에 활용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그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할까? 저희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기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여러 건의 조사 개시 결정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청문회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직원이 어제 이제 제주도에 가서 그 생존 화물기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관련 그 주변 어선들, 상선들 관련자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그 조사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청문회에 직접 반영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일견 좀 다행스럽게도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중에 일부만 검찰 수사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그 국민 여러분께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좀 뽑아내서 공유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회나 피해자 지원 쪽은 그동안 이제 조사와는 다르게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활동의 결과물이 일정하게 이번 청문회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주 이상적으로 뭐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친 무렵에 그걸 토대로 해서 청문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청문회라는 게 이제 그런 청문회도 있고 또 초기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확인해 보겠다는 청문회도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도 조사하고 전제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저희가 당연히 내년에 좀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내용에 맞게 청문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청문회라는 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기자님들?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처음 하는 청문회니만큼 저희도 정말 국민들에게 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 초기 구조군한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도 확인하고 또 국민들께도 같이 공유한 그런 좀 시간이 되도록 봅니다. 그래서 잘 좀 보도해 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정말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모순점 또는 의혹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오늘 전문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청문회이다 보니 그리고 준비 기간도 짧았고 아시다시피 방해 공작이 더 많아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해보시겠다 이거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잘못 알고 온 거는 김석균 그 청장이 외국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갔다가 들어온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영 장관님은 공문이 온 게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보좌관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고 김석균 청장은 그런 구두나 그런 문서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법이 반쪽에 신명도 엉터리 그렇지만 일어나 진실 규명해보세 살기 힘든 내 나라 우리 힘으로 바꾸세 조가집도 알리고 주차장도 만들고 복지국가 만들어 생명 연장해보세 살기 나쁜 내 나라 우리 힘으로 바꾸세 서로 손잡고 간담회도 해보고 촛불 서명 입서